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AI를 통해 이미지 생성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미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죠. 레오나르도라든가 미드전이라든가 달리 같은 그런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플럭스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모델이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퀄리티가 매우 좋은 반면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픈소스로 풀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면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 인터넷상에서 약간의 비용만 지불을 하고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들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랙 포레스트 랩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이 모델이 나오면서 다른 이미지 생성 모델의 타격이 굉장히 크게 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플럭스1에 프로가 있고요. 데브, 그리고 이렇게 SCHNEL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셔넬이라고 읽더라고요. 여튼 셔넬 모델과 데브, 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가 가장 비싸지만 가장 좋은 퀄리티를 내주는 것이고 데브가 중간, 그리고 셔넬이 세 번째입니다. 이 모델들을 저는 메이크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시나리오는 이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저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생성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블로그 콘텐츠 만드는 것까지 붙여서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콘텐츠 보드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둔 것이고요. 여기 첫 번째는 ID라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틀, 세 번째는 디스크립션입니다. 이 타이틀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 거고요. 여기 디스크립션 가지고는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여기 업로드가 되는 칸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스테이터스 상태창을 만들어 뒀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레디로 바뀌도록 이걸 버튼 하나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여기는 최근 수정된 시간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여기 최근 수정 시간을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타이틀은 일단 B2B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효과라는 이런 키워드를 입력을 해놓은 것이고요. 블로그용이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는 이 블로그용 콘텐츠를 제목을 토대로 클로드한테 메타 디스크립션, 이 간단한 소개를 하나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콘텐츠를 메이크에 넣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런을 누르면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이 노션을 트리거로 삼았고 특정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받아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플럭스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클로드 봇을 하나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프롬프트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특정 게시 글에 업로드하고, 그리고 여기는 블로그 글 생성하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에 들어가면 이 콘텐츠였죠. 이 콘텐츠였고 이미지를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B2B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이미지를 잘 뽑아줬고요. 그리고 제가 세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할 때는 가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은 여기다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그 밑에 B2B 기업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 설명과 그리고 제목, 그리고 H2 소제목 3개를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블로그 콘텐츠나 이미지 콘텐츠를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 프롬프트를 다듬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튜토리얼에 앞서 커뮤니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I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커뮤니티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멤버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AI를 통한 자동화를 같이 실습을 하고 사례를 공유하고 그런 스터디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AI 오토메이션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에는 메이크 기초 강의가 6강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그런 영상들의 블루프린트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파일들을 받아서 바로 메이크에 업로드를 시켜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커뮤니티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크 창을 켜고요.
저는 노션으로 받아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노션을 갖고 오겠습니다. 노션에 이제 watch database items라고 있는데 이걸 갖고 올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노션에 있는 어떤 특정 신호를 갖고 와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누르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연결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add 누르고 내 지금 노션이 로그인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자동으로 그 페이지에 어떤 권한을 줄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노션 퍼블릭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게 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기준으로 받아올 것이냐 라는 거를 할 때 여기 created time과 updated time 두 가지가 있습니다. created time은 말 그대로 이 문서가 생성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updated는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문서를 갖고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updated time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받아올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뭐냐면 어떤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올 건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치 버튼을 누르면요.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이 콘텐트 보드거든요. 그래서 콘텐트 보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콘텐트 보드를 검색하면 연결되어 있는 계정에 있는 이 비슷한 그런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이 콘텐트 보드 이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미트는 뭐냐면 몇 개의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인데요. 저는 한 개만 일단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누르고 이건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인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는 가장 지금 있는 데이터 전체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부터 갖고 오는 걸로 할 거고요. 일단 런을 한번 돌려보기 전에 새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제목은 고양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걸로 하겠습니다. 반려 고양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레고 스타일의 고양이가 캣타워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이게 1번 1 이렇게 숫자가 뜨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눌러보면 자세하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통은 이런 properties value 여기에다가 저희가 미리 입력해 놓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있죠? 이 디스크립션은 레고 스타일의 고양이가 개 타고 올라가 있는 이미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야 될 게 타이틀도 있었죠. 타이틀은 반려고양이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이미지 생성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저희 보드에 레고 스타일의 고양이가 개 타고 올라가 있는 이미지 이렇게만 넣으면 한글이기도 하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플럭스에 맞는 프롬프트로 변환을 해주는 클로드 모듈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져올게요. 프롬프트를 가져오고 이따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클로드를 연결하면 되고요. Create a prompt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뜨는데요. 클로드 또한 이 메이크를 처음 키셨다면 연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add를 누르셔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클로드는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PI 키를 받아 오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받냐면 console.entropic.com에 들어가시면 이 클로드에 대한 그런 API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20, $22 이렇게 내고 구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건 API라고 해서 자동화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그런 충전식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console.entropic.com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특정 금액을 충전을 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이걸 가지고 API 키를 연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create 키를 누르면 API 키를 아무거나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키가 생성이 되고요. 이 생성된 키를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결하지 않을 거고요. 방금 만들었던 것은 이렇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키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치고 할 것이고요. 이제 모델은 3.5 소넷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신 모델이고 가장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맥스 토큰은 4096으로 할게요. 이게 최대 맥스 토큰이기도 해서 4096으로 하고요. 이거는 콘텐츠의 그런 출력 양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롤은 유저로 정할 거고요. 콘텐츠는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는 어떤 걸 넣을 거냐 하면 아까 전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갖고 오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프롬프트 작성자라는 역할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어떤 기사나 텍스트가 주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달라는 지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큰 따옴표나 백슬래시나 아니면 유니코드 같은 문자 같은 게 가끔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달라라고 요청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이슨 형식으로 뽑아야 된다는 걸 추가했습니다. 제이슨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여주는 포맷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중괄호 사이에 따옴표에 키가 들어가 있고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값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땡땡 이렇게 따옴표 안에 여기 프롬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이슨 양식은 이 플럭스 모델에다가 이런 데이터의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클로드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이제 포트레이트 1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세로형이거든요. 랜드스케이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로 바뀔 겁니다. 넘버 이미지는 하나, 그러니까 이미지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미리 정해져 있는 양식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지침들을 더 넣어놨어요. 주요 피사체를 묘사해라. 그리고 포즈와 행동을 취해라. 설명을 하라. 그리고 의상과 스타일은 이렇고 이런 거 만약에 주어지는 키워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영어 프롬프트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텍스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노션에서 받아왔던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고요. 아까 이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좀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우리가 받아온 이 노션 문서 안에 있는 노션 문서 안에 있는 여기 프로퍼티 밸류의 디스크립션을 갖고 올 겁니다. 디스크립션에 텍스트 그리고 콘텐트라는 항목이 있죠. 이 레고 스타일의 고양이 캣타워 이걸 받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될 텐데 한번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이게 신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이걸 조금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이 스테이터스가 레디로 바뀌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으로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의 지금 시간이거든요. 4시 21분 누르면 여기 시간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런을 눌러보면요. 프롬프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텍스트 리스판스가 있죠. 제이슨 양식에 따라서 프롬프트 안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기입한 그대로죠. 그래서 보시면 큐트 레고 스타일의 캣이 어떤 캣타워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의 프롬프트를 잘 써준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플럭스 모델에 넣을 겁니다. 메이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Replicate가 있고요. 하나는 File AI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fal.ai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 사이트 추천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원래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입을 하면 $1를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리플리케이트나 file이나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file AI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모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플럭스1의 데브 아니면 플럭스1의 셔넬 이 모델을 쓸 건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비용입니다. 일단 볼게요. 이 플럭스 셔넬 모델의 비용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당 0.003달러를 이제 쓴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1 내면 333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당 한 4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데 4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그런 가격
그런 가성비 모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미리 입력해 놓은 그런 프롬프트가 있죠. 그래서 런을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결과물 나오거든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끔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할 수도 있고 포트레이트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는 메이크를 통해서 연결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메이크에서 연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메이크 연결은 되게 간단한데요. 처음 보시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API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HTTP라는 거를 연결할 거고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런 소개 글 같은 게 뜨죠. 이제 이 정보를 여기다 연결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듈 중에 HTTP라고 있어요. HTTP 중에는 Maker Request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외부 서버랑 메이크랑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넣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URL을 넣으라고 하는 건데 URL은 뭐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여기 있는 이 URL, 이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는 슈넬을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쓸 거고 만약에 데브 모델을 쓸 거냐면 데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걸로 쓸게요. 이건 가격이 저렴하고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뭐냐면 get과 뭐 post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get은 받는 거고 post는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URL로 뭔가를 보낼 거다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낼 건데 어떤 양식으로 보낼 거냐를 정하는 건데요. 여기 헤더에 name이랑 value를 넣으실 건데요. 어떻게 넣냐 하면 여기 헤더 있죠. 헤더의 값은 여기 이게 authorization 있죠. 이게 뭐 인증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인증이라는 이름 그리고 value는 무엇을 넣어야 되냐 하면 key 그리고 여기 fal 언더바 key라는 게 있죠. 근데 fal 언더바 key는 이게 저의 개인 API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넣으면 이제 fal 이 자리에 저희의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API 키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면 여기 네 여기 홈 화면에 가시면 키가 있거든요. 키를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 API 키를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아까 전에 한 거랑 비슷합니다. 테스트 2라고 해볼게요. 또 만들어지죠. 그럼 이 키를 이제 복사를 할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고 다시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시면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방금 복사를 한 키를 거기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넣어야 되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API 두 번째로 뭘 넣어야 되냐고 한다면 여기 콘텐트 타입 있죠. 이렇게 헤더걸 콘텐트 타입 이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라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콘텐트 타입 그리고 여기에 값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JSON이죠. 애플리케이션 JSON 이렇게 하면 이 약속대로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타입을 정할 건데요. 바디 타입은 여기에 row에 있고요. 콘텐트 타입은 JSON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equest 콘텐트 여기는 무엇을 넣냐고 하면 우리가 미리 이제 그 클로드가 만들어준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을 거예요. 이걸 넣으면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OK를 누르면 이제 이 일로 들어올 건데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콘텐트 보드로 가서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요. 잘 프롬프트가 생성이 됐고 여기도 뭔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떴습니다. 이거 이미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리퀘스트 요청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레고 형태의 뭔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되게 귀엽죠? 가로 형태로 나왔고, 네, 원하는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뭐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거나 뭐 다운로드 하시거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다시 노션으로 넣는 것이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다시 노션으로 어떻게 넣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이걸 보여드려야겠구나. 이 만드는데 시간이 0.57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메이크에서 좀 뭔가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슈넬 모델은 0.57초, 뭐 길어봤자 1초 안쪽으로 끝나는데 이런 데브 모델이라든가 프로 모델은 막 15초 그리고 한 60초, 70초까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더 품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쉬어가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슬립 모듈을 추가를 할 겁니다. 슬립 모듈은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나서 5초 정도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넉넉하게 5초를 쉬게끔 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5초를 쉰 다음에 노션으로 다시 업로드를 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션은 여기서 다시 노션을 불러올 건데 뭐를 할 거냐면 여기에 이미지도 업로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레디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 던으로 좀 바꾸고 싶고 약간 그런 몇 가지 처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노션에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누르고요. 어떤 걸 업데이트 할 거냐 하면 우리 아까 전에 받아왔던 그것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넣어야겠죠? 아이디가 이 페어런트 이걸로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페어런트 아이디가 동일한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다시 콘텐트 보드를 입력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드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보드에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라 라고 할 거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이미 앞전에 받아왔던 이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것이어야겠죠. 이걸 넣고요. 그리고 우린 어떤 거를 업데이트 할 거냐 했을 때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거거든요. 이미지 URL을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이미지 URL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 이 HTTP 모듈 안에 있는 이미지 URL이 있습니다. 이걸 입력하시면 되고요. 파일 네임은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었던 게 원래는 레디였는데 이걸 던으로 바꾸고 싶다 하니까 이거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여기 올라갈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노션에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뭐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까지만 하면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이제 블로그 만드는 것까지 같이 이제 추가를 해볼 건데요. 블로그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클론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여기에 오는 정보를 여기도 받게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라우터를 정렬을 하면 그렇고요. 이거를 이미지 프롬프트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블로그 생성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블로그 생성에 대한 프롬프트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올 건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프롬프트이고요. 블로그 프롬프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경험 많은 콘텐츠 전략과 뭐 SEO 전문가 이런 역할을 부여를 했고요. 작업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SEO에 최적화된 블로그 콘텐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목 H1 그리고 소제목 H2 3개 그리고 메타 설명 150자 그리고 도입부를 넣어달라. 그리고 H2 각각 섹션마다 200자 이내의 글을 적어달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해달라 한 것이고요. 작성 과정을 이렇게 넣었고 추가 지침 뭐 이런 것들 추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텍스트는 이제 저희는 아까 이걸 받아오고 싶죠. 그래서 이 타이틀을 받아올 겁니다. 주어진 텍스트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properties value 중에 타이틀 안에 있는 이 plain 텍스트 텍스트 안에 있는 콘텐트 이걸 받아올게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안전하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그대로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이제 블로그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저는 노션에다가 업로드를 시킬 건데, 노션에 업로드를 시키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메인 콘텐츠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는 그냥 9번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사진과 함께 이 블로그 콘텐츠를 업로드 하도록 시킬게요. 다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노션을 할 건데,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append a database item content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노션에 있는 아까 전에 저 본문 콘텐츠 거기다가 넣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게 이거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콘텐츠를 이제 패러그래프 그냥 일반 텍스트를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넣을 거냐? 그럼 여기 블로그 생성되어 있는 결과물을 넣으면 되겠죠? 이걸 넣을 것이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append 데이터베이스를 해볼 것이고요. 여기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넣을 건데 뭐를 넣을 거냐? 이번에는 이미지를 넣을 거죠. 이미지 URL을 그대로 여기 이미지 URL 이제 OK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끝났죠? 뭐가 달라진 게 없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반려고양이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레고 스타일 고양이 캣타에 올라간 이미지로 블로그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레디 버튼 눌러서 다시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 주고요. 지금 4시 36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런을 눌러볼게요. 네, 런 누르면 자동으로 잘 갔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슬립 모듈에서는 5초 쉬었다가 받아오는 걸 할 겁니다.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사실 에어테이블도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본인에게 가장 편한 그런 방식대로 구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입력을 해보시고 뭔가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시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뭐가 제일 편하다는 것도 찾게 되실 것 같습니다. 노션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노션을 일단 알려드릴 때는 되게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방금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과물을 보시면 되게 귀여운 고양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들어갔고 메타 설명이 들어갔죠. 도입부와 이런 제목이 3개가 들어갔고 이제 글들이 굉장히 뭔가 꽤 그럴듯하게 잘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뭔가 콘텐츠 만드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GPT로만 생성이 된, 그리고 클로드나 이런 생성형 AI로만 만들어진 블로그 콘텐츠는 저품질을 먹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저도 사실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닌데 뭔가 GPT로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콘텐츠들을 검색 엔진에선 당연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지 마시고 조금씩 핸드 피킹을 하셔서 조금 바꿔가지고 쓰시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다 생성이 되면 개요 정도를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 중간중간에 뭔가 분명히 바꿔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또 프롬프트를 써가면서 수정을 해 나가시면 또 더 좋은 콘텐츠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나리오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